자, 우리가 K민즈 군집 알고리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K민즈를 사실은 쓸 때 CSV를 쓰기도 하는데 우리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넘파이랑 배열 같은 케이스에서 이미지를 잘라서 보는 케이스의 그 샘플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 그 K민즈를 한번 해봤고요. 이제 활용을 한번 맡겼었죠. 그래서 저도 활용을 한 두 가지로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근본적인 화면을 좀 더 좀 잘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화면들을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K라는 알고리즘을 썼지만 거기에 K민즈 플러스 플러스로 바꿔서 또 하는 것을 두 가지를 한번 노릴 겁니다. 오늘 한번 보시죠. 일단은 저희가 쓰고 있는 데이터가 그 100개씩 있습니다. 사과가 10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파인애플이 100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바나나가 100개 있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우리가 이제 그 분석을 해서 한번 보는 케이스를 한번 보죠. K민즈 케이스를 해서 그룹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케이스를 한번 연습해 보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맨 처음에는 이렇게 써 있죠. 요 케이스의 개념이 뭐냐면 그 영어 대문자를 그 마이너스 5를 주면 영어 대문자를 읽어와서 이 파일이 저장되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를 샘플 쪽에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명령어를 주면 그 안쪽에 있는 그 프로트 케이 그 300개의 사진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그 걔네들을 쓰겠다는 소리죠. 그리고 보통 우리는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라이브러리를 불러오면서부터 우리가 코딩을 보통 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이 정도 데이터를 불러오고요. 그 사진을 불러왔기 때문에 넘파이 개념이죠. MPY에서 개념으로 해갖고 파일이 저장되면 일단은 각종 라이브러리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한번 돌려보면요. 이게 한 6개월 전에 프로그램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잘 돌아갈 겁니다.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 잘 돌아가죠. 라이브러리 만들 때 일단 넘파이 잡고요. 판다스 잡고요. 매플로립 잡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잡아야 되죠. 그다음에 C번 잡고 그다음에 사이클런에서 KNN 우리 쓸 거니까요. 그다음에 K민즈 쓰실 분들은 이제 K민즈도 또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잡아주는 거 그렇죠. 그다음에 그 그 컴퓨전 매트릭스를 우리가 한번 써서 한번 만들어 볼 겁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자,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으면, 그쵸? 보통 이제 URL에다가 이 케이스를 집어넣어서, 그쵸? URL을 이제 플로스에다가 한번 집어 담는 겁니다. 그쵸? 집어 담으면 그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죠? 그때 11개의 보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쉐이프를 하게 되면 300, 100이 나오죠. 이게 가로 세로가 100인 사이즈가 픽셀이 300개가 이렇게 쭉 쌓여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의 크기를 확인을 했죠. 그런 다음에 어, 이 100백을 그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라인에 그 요게 100픽셀입니다. 요것도 100픽셀이고요. 그쵸? 이렇게 100픽셀인데 요거를 100픽셀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100까지 0부터 99까지 100까지를 이렇게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을 또 밑으로도 100을 자르겠죠. 그렇죠? 그렇게 아주 잘게 잘게 자른 케이스를 이제 넘파이 배열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넘파이 배열로 MPY를 불러서 왔으니까요. 그래서 넘파이를 배열로 불러올 때 걔네들을 요거죠? 이제 가로 세로 100, 그래서 만 개의 픽셀이 나오는 겁니다. 만 개의 픽셀이라면은 어떻게 케이스가 되자면 만 개의 그 한 줄로 만 개의 그 메모리 공간이라고 말씀하셔도 뭐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우리가 보통 갖고 오는 CSV가 아니라 넘파이의 기준으로 해서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와서 웬만한 설명들을 여기 써놨어요. 슬라이싱 연산사를 보면 첫 번째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플로트에서 제로 쪽에서의 첫 번째를 보면은 여기가 이게 100개죠? 한 줄입니다. 한 줄. 한 줄을 100개를 갖고 오면 그 검정색이 1입니다. 검정색이 1이고요. 화면이 환할 때가 이렇게
숫자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에 100개의 라인을 보면 이렇게 화면이 환할 때 큰 숫자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다시 검해지죠. 그렇죠? 이게 지금 한 줄짜리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한 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흑백 사진으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요거를 잘 한번 잘라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매플러립의 IM 쇼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 그렇죠? IM 쇼를 쓰게 되면 매플러립에서 배열로 된 것의 흑백 이미지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레이를 나타내면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필름 찍은 것처럼 나오고요. 그레이 언더바, 그레이 중간바 R을 하게 되면 밑에처럼 이렇게 반전된 색깔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그 반전되기 전에 원 상태를 한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렇죠? 0에 가까울수록 검게 나타나고요. 1이니까 이제 시커먼 거죠. 그 다음에 높을수록 이제 밝게 표시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이제 높은 값이죠. 요런 식의 하얀색들이 다 높은 값입니다. 이런 것들. 그죠? 이게 한 줄을 지금 찾아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그림은 첫 번째 행에 100개, 80개, 81, 83, 44, 100까지 있는 요 첫 번째 행에 100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는 또 100개가 있을 때니까요. 요런 행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첫 번째 거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를 여기 보시면 너무 내려왔네요. 밑에 보시면 여기서 밑에 걸 좀 먼저 봤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은 프루트 제로를 보면은 이제 동그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제로가 아니라 제가 좀 변형을 시켰습니다. 99개 보면은 뭐죠? 이렇게 돌아가 있는 케이스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99. 그렇죠. 100개가 또 무엇이 있으면 100개를 딱 보면은 이제 파인애플이 될 겁니다. 0에서부터 99개까지가 사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 있죠. 199개까지. 그리고 또 199니까 200부터는 이제 바나나가 이렇게 있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오리지널 배열 책에서는 이제 이런 게 얘기가 없었죠. 그래서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화면의 이미지를 한번 끌어내 보자 해서 하나씩 이렇게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사실은 좀 변경시킬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숫자들을 볼 때 코드를 해서 또 만약에 우리가 좀 집어넣는다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값씩이니까 이것들을 제로가 여기 있었으니까 이거를 11로 바꿔도 어떠한 숫자들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의 줄이 나오겠죠. 그렇죠? 세 번째 줄이 나올 것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숫자들이 점점 하얀색이 이렇게 옮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번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많은 쪽의 라인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화면에 이제 0부터 99, 그 다음에 100부터 199, 그 다음에 200부터 299, 그렇죠? 그래야지 300까지 파인애플이 다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아까 프로트 한 것부터 이미지는 0부터 시작하니까, 그쵸? 0부터 시작하니까 1부터 들어가는데, 여기를 프로트를 아까 11 줬었잖아요. 11을 주면 두 번째 이미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에서 잠깐 보여드렸죠? 왜냐하면 숫자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를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만 제가 돌려드렸잖아요. 여기만 숫자만 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요 위아래를 합쳐서 이렇게 합쳐갖고, 그 프롯이 어떤 것이냐까지 나타나시게 그러면 두 번째 사진이 보이면서 이렇게 일자가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습니다. 이것도 이미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러면 세 번째 그림이 또 나타나면서 세 번째면은 100, 200 여기서부터 이게 20개니까요. 이 세 번째 정도의 화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잘라서 세 번째 줄을 이게 100개씩 잘리니까요. 100 하나
0, 1, 2, 3, 4, 5, 6, 7, 8, 9, 10, 11에서 20, 21, 22 이렇게 해서 쭉쭉쭉 잘라갖고 3 이렇게 해서 100줄씩 그렇죠. 그에 한 라인의 픽셀의 값들을 이제 쓴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넘파이 하실 때의 연습을 좀 하시라고 제가 요거를 요 샘플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CSV 데이터를 넣어갖고 쫙쫙 우리가 알고리즘 돌렸잖아요. 이번에는 그 데이터 하나하나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이미지를 찾아낼 것이냐 요것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따라오실 수가 있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10개씩 묶어서 본다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제 10개씩 묶어서 본다면 이거는 코드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포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10개씩 이렇게 묶어서 좀 보면은 이런 식으로 쭉쭉 나올 겁니다. 숫자들이. 그렇죠. 요거는 이제 연습 삼아서 이렇게 어떻게 자를 것이냐. 이렇게 한 줄씩 보기가 힘드니까. 그렇죠. 한번 요거를 그 한 줄씩 볼 때 그 10개씩 자르기가 힘들잖아요. 요거를 그래서 10개를 이렇게 나타내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 103, 193, 138 이런 식으로 193, 138 이렇게 10개씩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일부러 이렇게 좀 표현을 해본 거예요. 이게 쭉 한 줄로 쭉 있는 거죠. 이런 코딩도 한번 연습을 해보고요. 그 다음 게 뭐를 했냐면 우리가 그레이를 쓰게 되면 이렇게 흑백의 그 필름 같은 형태가 돼요. 그래서 그레이를 보지 말고 사실은 요걸 보는 게 더 좋죠. 그래서 그레이 R로 이미지를 줘버립니다. 그러면 흑백이 이렇게 반전이 돼요. 반전되면서 진짜로 사과로 보이죠?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 그렇죠? 이 상태로 해서 우리가 그 이미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밝은 부분은 이제 이번에는 이제 거꾸로 그, 그, 이 검은색 부분이 이제 그 255처럼 큰 숫자로 좀 나타나겠죠. 밝은색은 이제 0값, 0값이 아니죠. 우리는 1값이죠. 이렇게 해서 반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의 그 즉 MAP의 값이 그레이 R로만 고쳐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명령어는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그레이 할 때는 반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집으면 이렇게 색깔 뒤집어지는 거죠. 보기 훨씬 좋죠? 이렇게 해서 요 얘네들을 한번 한 줄로 한번 나타내 보면 바로 요런 거죠. 아까 위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서 0에서부터 99까지 그쵸? 100에서부터 199까지 그리고 200에서부터 299까지는 이게 바나나가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거를 이제 반전을 시켰으니까 반전에서의 이제 개념을 우리가 한번 또 봐야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 6개가 나오도록 체크를 하고요. 서블 플롯이 바로 이거죠. 6개를 체크하고요. 0부터 99까지, 그쵸? 0일 때 99까지, 100일 때 199까지, 200일 때 219까지. 그레이 R을 이렇게 해서 0, 1, 2, 3, 4, 5, 6 해서 체크를 하면 0, 1, 2, 3, 4, 5, 6이죠. 체크를 하면 이렇게 플롯이 100개씩 돼 있구나라는 건 화면으로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확인하셔도 되고요. 이게 훨씬 더 좋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코딩을 조금씩 바꾸셔야 됩니다. 이것도 제가 다 바꾼 겁니다. 체크 보면은 0하고 1만 나오고 있죠. 이것들을 더 제가 좀 바꿔서 다른 화면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보고 싶어서 한번 뽑아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R6 보시면은 행과 열이 있을 때, 그렇죠? 행과 열이 있을 때, 아식스 제로, 이쪽이 아식스 1이고요. 이쪽이 아식스 제로입니다. 그래서 아식스 제로의 값에 의해서, 아식스 제로 값에 의해서 밑으로 좀 나타내고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 이제 디자인은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돼 있는지 다 준비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픽셀 값들을 아까 100이었었잖아요. 가로 세로가. 그 100을 사인을 1차원으로 쭉 배열을 합니다. 넘파이 할 때는 1차원 배열이 그 계산하기가 좋기 때문에 넘파이에서는 1차원 배열로 좀 나눠줘야죠. 그래서 애플은 0에서부터 100까지. 그쵸? 그래서 100 곱하기 100 해서 만으로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로 요 앞에 잡아놓는 것은 첫 번째 차원을 디멘전을 마이너스 1로 정하면 자동으로 남은 차원을 할당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상 이렇게 쓰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요게 문제죠. 100까지 100 곱하기 100 그래서 만 차원으로 쭉 배열로 쭉 그냥 1차원 배열로 쭉 나타낸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만 개가 쭉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쭉쭉 뿌려 놓고요. 사과, 파인애플, 바나나를 뿌려 놓고요. 그 형태를 보면은 그렇죠. 100개씩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리고 만 개의 배열로 쭉 정렬이 되는 거죠. 그렇죠. 만 개의 배열로 된 게 100개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는 만 개의 배열이 아니라 요거 100개의 배열로 본 겁니다. 100개의 배열. 그렇죠. 이렇게 한 줄만 본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밑에 줄이 옆으로 가고, 그렇죠. 또 밑에 줄이 옆으로 가고, 그래서 쭉 만 개의 배열이 돼 있겠죠. 그렇게 해서 그 넘파이 쪽으로 계산을 해 놓으면 이것도 이제 보는 케이스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런 다음에 그 평균의 값으로 룰로 한번 계산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샘플의 픽셀 평균 값을 계산을 합니다. 이 값들이 너무 크잖아요. 1부터 255까지 있으니까 이 값들의 평균 값을 계산을 해줘요. 그게 바로 이런 거죠. 평균 값을 계산을 하면 그 평균 값에 따라서 엑시스1은 그 첫 번째 축인 행에 따라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시스 1은 두 번째 축인 열에 따라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 평균 값을 이제 민스 값으로 해서 나타내게 하면 밑으로 나타내는 거죠. 엑시스 1이니까 나타나면 이렇게 평균의 값이 쭉 나와요. 이 평균의 값이 나왔을 때 바로 이 평균의 값이 나왔을 때 이 그래프 그렇죠. 평균의 값의 그림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바나나가 대략 40의 평균값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랑 그 다음에 애플은 한 90 정도의 평균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값에 의해서 이렇게 그림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평균값을 한번 뽑아보는 겁니다. 이때 그림을 보면은 그 X축은 그 값의 구간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Y축은 발생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값이 바로 이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값이죠. 이렇게 나타내면 히스토그램으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균값을 잘 보고요. 그 다음에 애플 여기 보면은 평균값 잘 나왔죠. 그 다음에 애플 MR도 보고요. 파인애플 MR 이렇게 따로따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민스의 그 레저트의 값들도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죠. 좋습니다. 그 그림을 이렇게 해서 나타내서 이제 만들어 보면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의 값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때 이제 평균값이 이제 40일 때 이쪽은 이제 8, 90에 이제 쌓여 있죠. 평균을 8, 90 이 정도에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음, 이 그림을 사실은 그 레인지만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림도 나타내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그림들을 다 체크를 한 거죠. 그런데 이게 픽셀 만 개에 대한 평균값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림 보기가 좀 벅차죠. 확실히 중앙의 픽셀 값들이 좀 높다는 거는 알겠는데 다른 거랑 비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림은 이 그림은 구분이 가능하지만 이 그림은 별로 구분할 수 있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그 그림을 나타낼 때 별로 원하지 않는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이런 그림들은 태클을 해서 자기가 확인을 해도 그냥 버려버리는 게 좋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이미지의 그 사진 픽셀 하나하나를 평균값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제 지금 군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 그림의 100개를 한꺼번에 이제 보고 싶은 거죠. 애플하고 파인애플하고 바나나를 이런 평균값들을 아식스 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죠? 그 리쉐입을 해보면 그 100개의 그림들이 쫙그 겹쳐지면서 이러한 그림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기 좀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그 100개의 사과가 동그랗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은 좀 뭔가 뾰족뾰족하고, 그 다음에 깃다란 것들이 막 이런 식으로 뭉쳐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그림이, 표현이 좀 가능하죠. 근데 이 그림이 이 그림으로 사실은 보여야 돼요. 근데 그게 참 힘듭니다. 그죠? 이 그림이 이 그림으로 보기가 힘이 들죠. 하나하나를 이렇게 보느냐, 그 그림 자체로 보느냐에 따른 케이스가 바로 이거입니다. 그죠? 굉장히 달라 보이죠. 이 정도의 그림은 우리가 이제 평균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값들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 300개 나머지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끝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작은 순서대로 이제 100개의 그림을 쫙 한번 뽑아 봅니다. 우리는 100개씩 있으니까요. 그렇죠? 저 포문을 통해서 100개의 그림을 나타내면 이제 이게 0, 1, 2, 3, 4, 5, 6, 7, 8, 9. 그렇죠? 그렇게 해서 99개까지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파인애플 아니 사과. 그렇죠? 사과의 개념을 이제 민스 값으로 해갖고 쭉 100개를 잘 뽑아낸 거고요. 요거는 똑같은 케이스죠. 똑같은 케이스의 그림을 파인애플로 이제 바꿔서 그렇죠. 쭉 뽑아내면 서브 플롯 하게 되면 10개씩 해서 파인애플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똑같은 케이스의 또 의미로 파인애플을 잡을 때 그렇죠. 요수 200에서 300 이런 거 잘 잡아야 되겠죠. 이런 거 100에서 200 그렇죠. 100개까지 잘 잡으면 이런 식으로 잘 나옵니다. 요거 계산이 0부터 9까지가 돼서 이거 100에서 99개 되면 하나가 잘려 들어가요. 그거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제일 좋은 케이스가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나나까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보통은 이제 끝이 나거든요. 여기서 끝이 나는데 우리는 거기서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동행렬의 케이스의 개념을 여기다가 집어넣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핵심 포인트를 좀 보시면 이것들이 지금 다 돌아가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그 여러분들한테 보시면 100%다 돌아가고 있고요. 걸리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돌려보면서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있죠. 걸리는 게 없이 다 돌아가는 거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 돌아가고요. 잘 돌아가고요. 그래서 100개씩도 잘 나오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케이스입니다.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정신없이 나오니까 그렇죠? 10개씩 잘라서 나와라. 어떤 분은 이제 10,000개를 100개씩 잘라서 이렇게 나타내 보신 분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코딩 연습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잘려지고요. 그 다음에 10,000개씩 잘 잘라서 픽셀 평균값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애플 평균값도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림도 에러가 없을 겁니다. 없을 겁니다. 그렇죠? 사진의 그림도 조금 늦어지네요. 아무튼 잘 나올 겁니다. 오케이. 잘 나올 겁니다. 잘 나오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혼동행렬 할 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케이스죠. 그래서 KNN의 프레딕션 테스트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은 다음에요. 그 값으로 이제 컴퓨전 매트릭스를 뽑아내는 거죠. 어큐러시도 나오고요. 재현율로 나오고요. 그 정밀도, 그 다음에 재현율, 그렇죠? 리콜, 프레시션 리콜 다 기억나시죠? 해서 TPTN까지 이건 3x3으로 뽑아낸 겁니다. 계산이 잘 나오고 있죠. 어큐러시가 0.98까지 굉장히 높아지죠. 이렇게 한 다음에 컴퓨터 매트리스 이제 그림을 우리 이거 한번 보셨죠? TPTN의 그림의 케이스도 이렇게 케이스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러 나는 게 하나 정도 파인애플에서 이제 에러가 나네요. 파인애플 하나를 바나나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테스트의 그림까지 보게 되면 이렇게 해서 잘 뽑아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바나나가 이제 0.96% 하나 틀리는 케이스니까 이렇게 해서 컴퓨터 매트릭스도 제가 뽑아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활용을 올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요게 지금 KNN 프레딕션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지금 첫 시간에 이제 KNN 프레딕션을 올려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KNN이 아니라 K민즈 플러스로 들어간 케이스로 이제 바꿔서 또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값이 들어가면은 좀 더 낫겠죠. 자, 이번에는 그 CSV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이미지 사진을 좀 뽑았을 때 그 픽셀의 값을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픽셀의 값에 평균을 잡아서 그 평균적으로 그림을 나타낼 때 군집이 가능하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CSV를 가져와서 그냥 군집 가능하다 이렇게 나타내지만 좀 더 넘파이 쪽이랑 판다스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 셀을 보고서 나타내는 케이스의 K민즈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군집이 가능하죠. 그 중에서 K민즈니까 무조건 우리는 K민즈를 쓰는 게 아니라 군집을 할 때 KNN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한번 볼 수 있었고요. 많이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연습해 보시고요. 이 픽셀 자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됐었고요. 그런데 자꾸 하면서 픽셀을 이렇게 자대고서 100개씩 해서 잘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픽셀 자를 수 있는 케이스면 뭐 우리는 넘파이에서 케이스들 갖고 오면서 그 값을 가져올 때 충분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얘가 몇 번째의 화면을 갖고 올 것이냐, 사과를 갖고 오는 것이냐, 이런 것만 잘 알아두시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케미즈 플러스 플러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픽셀의 개념이니까 넘파이랑 판다스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